2023년 4월 학평 생명과학 1 13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게요. 이 문제는 항상성 문제인데요.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그런데 아이들이 간혹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첨부를 할게요. 일단 문제를 보면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당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 농도를 나타낸 거고요. 나는 또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네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해석하면 되는데, 일단 문제를 보면 혈장 삼투압,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에서 삼투압은 항상 농도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. 즉 혈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그 뜻이죠. 혈액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수분제 흡수 촉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ADH의 농도가 증가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가끔 아이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ADH 농도에 따른 뭐 예를 들면 혈장 삼투압, 혈액의 농도죠. 혈액의 농도. 이걸 비교할 때 역시 이렇게 비례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오히려 ADH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수분제 흡수 촉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액의 농도는 점점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죠.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이랑 또 다른 이제 뭐 물리나 화학 같은 뭐 과학에서는 두 개의 변수 관계, 예를 들어서 A와 B가 비례다. 그러면 A가 커지면 B도 같이 커지고, 만약에 B가 먼저 커져도 A가 같이 더 커진다. 이게 이제 비례관계죠. 근데 이제 생명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.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. 즉 혈장 삼투압과 뭐 혈액의 농도라고 할게요. 혈액의 농도와 그 다음에 ADH는 무조건 ADH 농도는 무조건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거죠.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면, 즉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농도는 당연히 증가해야 돼요. 수분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. 하지만 반대로 ADH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수분제 흡수가 계속 활발해지면서 혈액의 농도는 낮아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누가 원인으로 제공되었을 때 나머지 결과를 비교하는 것들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게 이제 생명에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억, 뭐 이제 지문 해석은 쉬워요. 지금 이런 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주의하라는 거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고요. 기억부터 볼까요?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, 오줌의 삼투압을 물어봤죠? P1일 때랑 P2일 때를 비교하라 그랬네요. 자, 어쨌든 중요한 건 P1보다 P2가 혈액의 농도가 더 높고, 그래서 수분제 흡수도 ADH가 많이 나와서 흡수가 많이 된 거죠. 수분제 흡수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비교해라 그 얘기죠. 당연히 이때보다는 이때가 수분제 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줌의 농도는 이때가 더 낮은 거죠. 뭐 진해지는 거죠.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반면에 오줌은 진해집니다. 그래서 P1일 때보다 P2일 때가 작습니다. 맞는 지문이에요. 해석 잘해야 돼요. 그 다음에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습니다. 이거는 뭐 포도당의 농도가 커질수록 당연히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의 양은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. 그런데 이제 글루카곤을 물어봤죠.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대가 돼야 되죠. 그래서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높다가 아니라 얘는 오히려 낮아야죠. 그래서 틀린 거고요. 그 다음에 디귿, 혈장 삼투압과 혈당량 조절 중추는 모두 연수입니다. 이거는 뭐 이 자료랑 전혀 관계없죠.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상황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, 연수가 아니고 자율신경계 중추, 저기 뭐 항상성 유지의 중추, 막 간뇌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. 간뇌. 그래서 틀린 지문.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.